저희 도서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2권으로 돼 있어요. 2권의 책으로 만든 메시지는 딱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개인정보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뭐 전화, 문자, 카톡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스팸 문자를 조심해라. 뭐 사실 이 메시지로 얘기하자고 하면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굳이 책을 읽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저희도 이런 독서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분명히 이걸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러해서 이 뭐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범죄에 쓸 수 있고 이 빚을 네가 다 갚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면 안 돼. 그러면 뭐 그냥 이 얘기 듣고 안 돼요. 속지 마.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발달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도 1년에 한 2,0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들하고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변 뭐 보호자분들,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뭐 시설에 계신 선생님들 이런 주변 분들한테서 한 7만 5천 한 320개 정도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하지 마. 뭐 하면 그거 하지 마. 뭐 하면 또 그거 하지 마. 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다 기억을 할까? 이거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어도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였었으면 남편이 양말 뒤집어서 세탁기에 집어넣는 거를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장애 아니면 인지 능력의 문제인 게 아니고 하지 말아라만 너무 많이 얘기했을 때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주눅들기만 하고 저도 초반에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이제 관계자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거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하루에 몇 번 정도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지마,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몇 번 있으신지 생각을 해보시면 하지 말아라가 훨씬 많죠, 당연히.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메시지 하나만 주고 주민등록증 그거 남한테 주면 안 돼? 전화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면 안 돼? 스팸 문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링크 클릭하면 안 돼? 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마라라고 다 얘기했을 때 어떤 게 하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위축돼 있는 상태인 거죠. 뭘 얘기만 하면 그냥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맞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저희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메시지는 이 3가지밖에 안 되지만 마이크 소리가 겹치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메시지 이 3가지를 전달해 주는 것보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공감이었었어요. 저희가 책을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는 티치방텍 망할 거다. 발달 장애인들이 책을 읽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책 읽을 줄 아는 발달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냐. 그리고 아동용 동화책 읽으면 되는데 굳이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영상이 대세고 발달장애인분들도 대부분 유튜브는 다 하시잖아요. 네이버는 못해도 유튜브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200명한테 했는데 97%가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검색을 하진 않더라도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본다든지 영상이 더 중요한데 영상이 대세인데 과연 글을 읽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믿었던 거는 이 공감이었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또 역시나 공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책을 읽게 되다 보면 저희 이제 선생님들, 어머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책을 소리내서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얘가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이야기였었고, 재밌었어? 그러면 재밌었어요. 이 얘기 말고 하는 게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한 친구는 경계선 지능인 친구이고 ADHD인 친구이고요. 한 친구는 지적장애인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냥 사진에서만 딱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책을 읽고선 집중을 하게 됐을 때 생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 독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책을 만들면서 모토로 삼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교수가 있었는데 아들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부자지간에 둘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렸을 때 했던 교수법이 하나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한테 되게 큰 영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대학 교수 시절에 아들은 되게 어린 꼬맹이였었고요. 이 꼬맹이가 계속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러냐, 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냉장고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보려고 닫았다가 열었다 했는데, 당연히 열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거 전기세 너무 많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꺼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녀분 아니면 학생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부모님들 99.99%는 똑같은 말을 하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문 닫으면 불 꺼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거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아마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했었던 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스위치를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나도 못 찾겠네? 한참 같이 찾는 척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냉장고 속에다 집어넣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했대요.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냉장고 속에 넣었다가 문을 닫았다가 열어서 비디오를 꺼냈고, 이제 비디오를 트는 거죠. 비디오를 틀면 그냥 문 닫는 순간에 비디오 화면이 껌껌해진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냉장고 문을 닫으면 불이 꺼지나 봐요. 자동으로 꺼지는 거 봐봐요 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이 교육법이 결국에 아들을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했던 어떤 결정적인 교육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독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이 교육법이었었어요.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주민등록증 빌려주지 마. 개인정보 알려주면 안 돼.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 문 닫으면 불 꺼질 거야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오네? 이런 상황이 되겠네?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증 엄마가 달라고 해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이거를 믿는 사람한테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된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엄마한테도 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금융범죄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우 이 세 가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길고 긴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냥 저 혼자서 책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각 전문 인력들이 참여를 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피치마켓에는 이제 직원이 한 16명 있는데요. 이제 16명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 6명의 직원이 이 도서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글 쓰는 거를 보시면 여기 쓰면 다 고만고만해 보이실 거예요. 성대 국문학과 나왔고, 특수교육 국어교육 전공했고, 그 서울여대 국문학 전공했고, 그냥 다 국문학 국어교육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소개된 친구가 나름 20대 때 그 등단을 한 작가예요. 동화 작가로,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었고, 그리고 저기 성균관대 국문과라고 했던 친구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이제 네이버 뉴스팀에서 근무를 했던 친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대 특수교육학과 친구는 특수교사였었고요. 네, 지금 이 제가 상세하게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융범죄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작을 하는 게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었고 뭐 같이 함께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팩트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었고 금융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왜곡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굉장한 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세 명의 작가들 중에서 이제 취재, 원래 뉴스를 하던 친구였었으니까 취재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 걸 했던 친구가 리서치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작가가 이 리서치한 내용들을 토대로 스토리를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특수교사였던 친구가 이 쉬운 글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글을 쉬운 글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또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발달장애인 24만 명이 다 피치마켓 책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목표를 두고 있는 거는 발달장애인의 한 70%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쉬운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30%를 위해서는 사파를 활용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교육자, 보호자분들께서 또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쓰는 글은 나머지 이제 70%를 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도 그냥 전체 한 명이 쭉 사파도 그렸다가 뭐 표지 디자인도 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세 명의 디자이너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3명 중에 이제 일단 사파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가 요양 만화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요양 만화 만화컷만 만드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전체 편집 디자인을 맡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 지금 만든 글은 피치마켓이 그동안 해왔었던 쉬운 글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춰서 편집 디자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저희 자페인 작가가 한 명이 저희가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이 작은 파트라도 맡고 있는 이유가 똑같이 이 발달장애인 그리고 자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매번 교육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또는 이제 발달장애인 성인분들이 이 각 페이지 중에 가장 눈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페이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소 세련미가 조금은 낮지만 저희 자페인 작가가 그린 사파에서 가장 오랫동안 눈이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냥 표현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표현들을 하는 게 있어서 이번 금융도서에서도 전체적인 사파는 그냥 원래 저희 직원 중에 사파 작가로 활동을 했던 친구가 사파를 작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요양 만화컷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페인 친구가 담당을 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치면은 이제 기획회의 하는데 1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를 했고요. 이때는 아까 6명 그리고 저까지 7명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례 중에서 어떤 사례들을 핵심으로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서 글을 전개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사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로 표현을 할 건지 이런 기획회의를 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공을 들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들한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던 영역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금융에 대해서 물론 어머님들께서 매일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돈이나 아니면 이런 금융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례가 좀 찾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제작 과정들, 그리고 이제 사례를 찾아내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로펌 쪽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직접 발굴을 하고 리서치를 했고요. 그래서 좀 리서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고 사파 작업을 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걸렸고, 쉬운 걸 번안을 하는데 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편집 디자인에 한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기획 회의 단계, 저희가 이걸 하게 됐었던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들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쉬운 글로 바꿔서 이 책으로 독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독서 활동에 오랜만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한 4주 동안 같이 책 읽기를 했었는데, 네, 이 책은 망했던 책이었었고 저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2판을 다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인 시몬이 되게 가난한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자기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 세 개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꺼졌던 돈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다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독서 활동을 하게 되면 뒤에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느낀 게 뭐야? 라고 물어보죠. 네. 그러면 뭐 느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대부분 열의 열 발달장애인들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때 좋은 건 진짜 좋은 게 아닌데 좋아요가 아닌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왜? 뭐 때문에? 왜 싫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귀찮아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질문을 그렇게 던진 게 아니었었고 제가 먼저 좀 거짓말을 했어요. 그 대목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나도 이제 중학교 때 돈을 친구들한테 빌려줬었는데 그때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벌써 20몇 년이 지났다 이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일단 놀랄 때 어떻게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20년을 가장 많이 했었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앞에 써 있는 거였었는데 이제 특수학급에 있던 친구였었고 고등학교 이제 갓 입학한 친구였었어요. 근데 4년 된 비장애인 친구가 원반 친구가 있었고요. 이때부터 약간 이상했었어요. 4년이나 된 친구가 있는 경우가 사례가 일단 많지는 않은데 조금 의아해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했던 게 자기 비장애인 그 원반에 친구가 10명이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게 됐었는데 이 친구의 고민이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이 4년 된 친구가 이 그 발달장애인 친구를 만나면 매번 친구 막 이러고 다니니까 이
발달장애인 친구도 친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친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나 뭐 사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없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친구,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돈은 당연히 이 친구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뭐 어디 분식집이든 어디든 가는데 다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간 거죠. 다 데려가서 이 친구랑은 얘기도 안 하면서 뭐 중간중간 한 번씩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식집 갔다가 와서 계산은 또 이 발달장애인 친구가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학급에 되게 여러 명의 친구가 이 원반에 있던 학생들이 이 발달장애인 학생한테 가서 야 친구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고민거리가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거리가? 돈을 못 받은 거를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가 고민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하고 있었고요. 이 친구는 10명한테도 돈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10명의 돈을 어떻게 용돈으로 감당을 해요? 이 4년 된 친구한테만 4년 동안 빌려준 돈이 80만 원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갓 입학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 10명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 친구의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 고등학교 1학년인데 홈플러스 어떻게 취업할 수 있나요? 였어요. 10명한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니죠. 돈을 빌려줘야 되고 사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 돈을 이 친구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홈플러스에 취업하고 싶은데 캐셔로 일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받아주냐 이게 이 친구의 고민이었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금융범죄의 피해 사례로만 봤었고 학대 예방 저도 글로만 봤을 때 이런 걸 당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한다고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충격이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 뭔가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고 그 친구는 징계도 일반 학교 학생은 징계를 받긴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저도 그 이후에는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독서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아 만나지는 못하게 됐지만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를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힘들어도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만들게 됐고 그 책은 사례를 중심으로 마치 그냥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스토리텔링을 하자. 그래서 그 책으로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기 쉽게 만들자가 책을 만드는 데에서 기획 방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독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희 책이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없게 표지를 만듭니다. 일부러. 그 이유가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의 기자를 붙인 거 이상하네요. 허세를 굉장히 많이 노리고 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책을 이제 저희 책이 있으면 책을 일단 들고 가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반 같은 데 가서 책상에 이렇게 책을 툭 던져요. 책을 던져놓고 톨스토이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네. 독서 활동하는 팁도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표지나 사파를 조금은 그냥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 성인들의 도서들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명 내지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했었고요. 네.
이 리서치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고객님, 제가 검찰이거든요. 돈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속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미 이거는 개그 소재로도 안 쓰이는 너무나 식상해진 뻔한 보이스피싱인데 정말 고객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돈 빌려달 검찰인데 돈 내라고만 얘기해도 돈을 줄 친구들인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느낀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들을 저희가 스토리를 어떤 걸 키워드로 잡아서 6개의 사례를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왔었어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발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을 쭉 리스트들을 뽑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을 읽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피해를 입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다루지는 못했었지만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었어요. 보험 사기로. 그것도 꿰매 빠진 거죠. 사실은 이제 사기꾼들한테 너 가가지고 살짝 부딪힌 다음에 넘어지면 내가 너한테 200만 원 줄게. 자기네는 보험금으로 한 몇 억 수령해가지고 20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그 발달장애인들을 그 금융범죄 보험 사기의 가해자로 가담시켜서 그 일도 대법원 판례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찾았었고 제 주변 지인 그리고 저희 피치마켓에 그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로펌이 있어요. 대형 로펌이 있어가지고 거기 파트너 변호사들 그리고 제 친구들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해서 제 친구들 중에 변호사 된 친구, 경찰 된 친구들 다 수소문을 해서 야 발달장애인들 혹시 사례 담당했던 적 있냐? 이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몇 친구들이 네. 그래서 사례들을 찾아서 6개의 사례를 찾았었고요.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었던 사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었고 저희 글은 캐릭터들이 보이실 거예요. 롤플레잉을 할 수 있게끔 역할극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한 명은 가해자가 되고 한 명은 피해자가 돼서 서로 역할극을 나눠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역할극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 심각성을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론 발달장애인들을 모아서도 이 글이 정말 익히는 쉬운 글인지에 대한 감수를 거쳤고요. 그리고 특수교육학과에 있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계속 감수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6개월, 7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읽히는 글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이 책을 통해서 금융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좀 깨우치게 되고 앞으로 좀 피해를 입는 일이 그 말도 안 되는 피해들만큼만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